지난 2월 광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에 잠잠했다가 급증하기도 하면서 어느덧 5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역의 누적 확진자만 해도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대부분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의료진들은 물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이들의 노력도 있을 텐데요. 바로 소방대원들입니다.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관련 환자만 2,100여 명을 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하는데요. 광주 동부소방서 박준성 소방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광주 곳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진자가 병원까지 이송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저희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요, 그 인천공항에서 광주 소방학교 기숙사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 양성이면 저희가 구급차를 이용해서 격리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가고요. 음성이 나오더라도 이제 자택으로 가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음성이신 분이 집으로 가는데 데려올 보호자가 없으면 그분 역시 구급차로 이송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환자가 이제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저희가 격리병실이 있는 병원으로 지정된 구급차가 집에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근데 최근에 광주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그 병원에 병실이 부족해서 그 순천 의료원이나 아니면 천안까지 또 이송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증을 했던 시기에 광주 소방서에서 이 확진자 이송 지원에 나섰었죠. 그때 소방장님도 당시에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때 분위기나 상황은 어땠는지요? 네, 그 대구 이제 지원을 저희 팀에서 한 명이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지원 때는 제가 아내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아마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오면은 저희 10살, 7살 두 자녀가 걱정돼서 그랬는데요. 이제 두 번째 교대의 경우에는 그 우리 팀에서 나밖에 갈 사람이 없다고 좀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좀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며칠 묵을지는 모르고 일주일 정도 짐을 싸고 새벽 5시 일어나서 대구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도착하니까 이제 두 번째 교대라서 코로나가 좀 진정세에 접어들어 가지고 동원령이 금방 끝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금방 돌아가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그 주위에 요양병원 두 군데에서 또 단체 감염이 발생하면서 동원령이 더 길어지게 되어 가지고 2주 가까이 좀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있으면서 좀 힘들었던 점은 좀 가족을 못 보고 또 인제 집밥을 먹지 못하고 매일 그 같은 식당에서 2주 동안 그 해장국하고 짜장면만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좀 힘들었고 다른 뭐 근무 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숙소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또 대구에서 간식 같은 거 잘 챙겨줘서 그런 점은 좋았습니다. 대구 현지에 있는 대구 소방 대원분들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그 되게 뭐 계급이 높으신 분들 그분들까지 다 동원이 돼 가지고 되게 잘잘한 막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뭐 식당 청소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서 최대한 저희 지원 나온 그 저희 소방대원들한테 잘해 주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이 좀 반면 기뻤습니다. 네, 최근에 확진자와 접촉했던 광주 지역 소방관 29명이 검사 결과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었죠. 이 확진자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만큼 감염의 위험도 비교적 높을 텐데 좀 두렵진 않으십니까? 네, 그 저희 맨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뭐 혹시나 저로 인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는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두렵기는 했는데요. 이게 또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이런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광주에서 이렇게 이송을 확진자 생기면서 이송하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처음만큼의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보호복을 잘 챙겨 입고 소독 관리를 잘 하면 저희가 감염되지 않는 거를 경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이 되면서 이제 좀 보호복 입고 있으면 많이 더운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구급대원 하면서 코로나19의 매개체가 되면 안 되니까 지금도 뭐 보호복은 빈틈없이 철저히 입고 있습니다. 네, 병원으로 이송되는 확진자를 보면서 가족들의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조언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지금 코로나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이제 격리된다는 게 이제 좀 힘들겠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만큼 격리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격리 환경 부분에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진자 거의 대부분이 지금 격리 기간을 거치고 뭐 이상 없이 퇴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우리 시가 지금 방역 수칙 준수 범시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데요. 우리 모두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나 아니면 1339 콜센터 또 지역번호 누르시고 120 콜센터 상담 후에 선별진료소 방문하시고 방문 시에는 가급적 자차 이용하시고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7월 29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광주의 코로나 확산세를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주 동부소방서를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묵묵히 애쓰시는 소방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